네, 11.4절. 이제 11.4절은 접평면과 선형건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평면과 선형건사니까 일단 접평면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겠죠. 접평면인 걸 정의를 합니다. 접평면이라는 게 아까도 봤지만 z 이퀄 fxy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면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요. 이렇게 자, 상상을 잘 하세요. 자, 요 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x 쪽의 기울기. 얘가 뭐였어요? fx의 a, b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xy 축에 있으면 요쪽으로 기울기. 그죠? x축으로 움직일 때 기울기. fy의 a, b. y축 기울기죠.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접평면이라는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 접선하고 이쪽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접선? 두 가지 접선을 직교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접선에 뭘 구해야 되겠죠? 포함하는 평면을 구할 수 있잖아요. 걔를 접평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잘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잘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냐? 요 점이 a, b, f, a, b죠. 그러면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법선 벡터. 그죠? 법선 벡터. 법선 벡터 구하면 되죠. 그럼 x축으로 갈 때 벡터가 어떻게 돼요?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변화율이 요게 되죠. 그죠? z축으로는 어쩌기? z축으로 변화율이 요거죠. 맞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변할 때는 y편미분은 y가 1만큼 움직일 때 fy의 a, b 변화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벡터를 외적하면 법선 벡터가 나오죠. 법선 벡터 구하고 얘 지나는 점하라고 하고 그러면 저평면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z 이퀄 f a, b 더하기 fx의 a, b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f y의 a, b의 y 마이너스 b. 저 봐요. x축으로 y축이 b로 고정되어 있으면 얘는 없어지고 x축으로는 요런 접선의 방정식과 x가 a로 하면 얘가 없어지고 y 방향으로 기울기는 요렇게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얘가 접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요걸 구하는 건 활동 문제로 하겠습니다. 귀찮은 건 떠넘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건사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선형건사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하고 같이 나옵니다. 선형건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일변수 한번 해볼까요? y = fx. 우리가 얘를 f'x를 정의할 때 어떻게 되냐면 리미터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델타 x는 어떻게 돼요? 델타 x는 우리가 x-a 이런 식으로 x의 변화량이고 델타 y는 fx와 fa 사이의 변화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변수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변수로 하면 델타 x는 x-a 같이 x의 변화율이 되겠고요. 델타 y는 y-b 이렇게 y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러면 변수가 z니까 델타 z는 어떻게 되냐? f의 z의 변화니까 a 더하기 h, b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변화율이니까 얘가 델타 x, 얘가 델타 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빼기 f의 a,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델타 z는 사실은 함수값의 차이죠.
함수값의 차이죠. 그럼 얘하고 뭐하고 비슷할 거냐 하면 여기가 저평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평면은 저평면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평면의 방정식은 이거잖아요. fx의 a, b x-a.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델타 x. 그죠? 그 다음에 얘는 fy의 a, b의 델타 y. 그러니까 이게 선형 건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면의 방정식이 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형이라고 부르는 건 이거죠. 선형대소역의 선형함수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 미분기하 아니 해석학에서 하는 선형이라는 건 상수항 플러스 1차항만 포함하는 걸 선형건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상수항이란 건 여기 상수항 1차항은 x-a 여기에 1차항이 있죠. 그죠? y-b 여기 1차항이 있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선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형대수의 선형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선형건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선형건사를 이제 알았으면 이 선형건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분가능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일변소의 미분가능은 z 이퀄 y 이퀄 fx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f'a라는 건 어떻게 돼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f의 x 더하기 델타 x 빼기 f의 x. 요거 a로 하나 할까요? a로 바꾸겠습니다. a.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얘를 넘깁니다. 그리고 리미트 안에 넣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여기를 가로를 치고 fa 더하기 f 프라임의 델타 x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에 값과 여기에 값 그죠? 여기에 값과 여기에 값의 차이가 요만큼으로 갈 때 뭐가 되느냐면 얘를 넘겨서 할 때 0이 된다. 넘겨왔으니까 저쪽은 0이잖아요. 그죠?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본래의 함수값은 여기 접선의 방정식하고 차이가 얘가 델타 x고 그러면 0으로 가겠죠. 0으로 가는데 요것보다 더 빨리 0으로 가야 되겠죠. 네, 이거라는 거예요. 네. 이게 미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입실론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입실론으로 바꿔볼게요. 입실론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f의 x a 더하기 델타 x를 x로 하면 fx는 입실론 델타 x 요거를 여기다 하지 말고 이렇게 넣고 fa 더하기 f 프라임 a의 델타 x 더하기 입실론 델타 x 요렇게 됩니다. 식이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따라왔으면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가 0으로 가야죠? 입실론이 0으로 가야 돼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 입실론도 0으로 가주는 게 미분 가능성이에요. 그쵸? 맞았어요? 그럼 얘를 이변수로 바꿔볼게요. 이변수는 어떻게 바꾸냐? 자, 똑같이 봅니까? fxy가 선형건사하는 파트가 어디 있어요? fa, b fx의 a, b의 델타 x fy의 a, b의 델타 y 이변수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입실론 1의 델타 x, 입실론 2의 델타 y 이렇게 들어가요. 이 항이 얘가 이렇게 표현되는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있어야 되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입실론 1, 입실론 2도 0으로 가주면 얘가 미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얘가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의가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8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리8을 이용해서 미분 가능성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 fx와 fy가 연속이기만 하면, 연속만 되면 그냥 f는 미분 가능합니다.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이 편도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미분 가능이 되니까 미분 가능을 판단하는 조건이 훨씬 쉽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요.